7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는 지문 보는 거예요. 화산 준봉기. 자, 여기다가 간단하게 가에 나와 있는 화산 준봉기 인물 관계도 간단히 정리할게요. 사건 및 인물 관계 정리합니다. 자, 화산 준봉기는 올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알겠죠? EBS 수능 완성이 나와 있는 것이고 수업 시간에 나랑 정리하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 화산 준봉기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작품 지금부터 인용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고구, 구고 뭐가 맞아요? 구고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국어할 때 고 밑에다가 부라고 써봐. 부. 지금 가에 하나 두 번째 줄에 국어라고 나와요. 국어. 응? 가에 두 번째 줄에 국어라고 나오는데 고 밑에 부라고 적어봐. 그럼 뭐예요? 고부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갈등 생각나죠? 고부 갈등. 오, 고부 갈등이 고구나. 알겠죠? 그러면은 고부 갈등의 고는 뭐죠? 시어머니. 알겠죠? 시어머니고 앞에는 그러니까 뭐겠니? 시아버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6회 장원영 잘 받았고요. 화요일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고라는 말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김씨, 수중, 처사라고 나와 있는 인물부터 왼쪽에다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김씨가 나오는데 김씨가 나오는데 김씨 처사 부부가 나오거든요. 김씨 부처가 나오는데 김씨하고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간단히 적어 보면은 노란색으로 써볼 텐데 여기가 부라면 여기가 고부 갈등의 고가 되는 거다. 알겠죠? 시어머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손옥이라는 인물이 있고 남자 아니고 여자처럼 보이지만 남자 이름이고 주인공이다. 그 손옥이라는 인물과 결혼한 사람이 이씨라는 인물인데 이농옥이라고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씨라는 인물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 두시고 왜?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씨하고 선옥 사이 관계가 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구라고 부르는 것이고 남편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고라는 말이 나왔다. 이게 일단 핵심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지문 속에 가면은 수증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처사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수증과 처사, 김씨 밑에다가 써두세요. 다 김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옥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두신 다음에 그리고 주된 사건이 뭐냐 했더니 이 손옥 씨가 가출을 한 사건이 중심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출이라고 써볼게요. 가출. 그리고 여기다가 띡 하고 다시 귀가라고 이제 써볼 텐데 가출의 이유가 있어요. 왜 가출했느냐? 이 씨가 바람 피웠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 이 씨의 불륜을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야 오해한 거야? 오해한 것이다.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지문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문에 안 나오는데 이 씨가 바람 피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공부하러 산에 들어갔는데 이를테면 고시 공부하러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참지 못하고 아내가 그리워서 돌아온 거야. 근데 이 씨가 남편을 위해서 만든 옷을 시험 삼아서 그 몸종한테 입혀보고 그죠? 방 안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12라고 써보시고 여자 종을 말해요. 여자 종이 이 씨가 만든 옷을 착장하고 있어요. 착장하고 있다. 착장이라고 써요. 착장. 옷을 복장을 착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복장을 착용하고 있어. 이게 남자 복장이야, 여자 복장이야? 남자 복장이지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남편인 선욱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시험 삼아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자
산에서 공부하던 손욱이가 못 참고 내려와서 하필이면 그날 밤에 돌아온 날 밤에 목격을 한 방안 속 장면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인데 여자 남자로 오해한 거예요. 그림자로 본 거야. 문 밖에서 그림자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씨 불륜을 오해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출을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중이 되려고 스님이 되려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출가죠, 출가. 스님이 되는 걸 뭐라고 하죠? 출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손옥의 친척인 남자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가장이 사라졌으니까 이 집 재산이 탐나서 삼키기 위해서 가짜 손옥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위를 다투는 이제 소송전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제 귀가하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씨다. 이 별표 딱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내는 사람. 문제 해결자가 누구야? 이씨야, 이씨. 이씨가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옥의 이빨에 점난 사람 본 적 있니? 이빨에 푸른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와 있는 대목은 이렇고요. 빨간 펜으로 한 번 더 써볼 텐데 화산중공기가 이제 송사 소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송사건 줄이면은 송사예요. 근데 더하기 분담 소설적 내용도 있다. 여기 이제 외부를 격퇴하는 내용도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게 연계가 될 수도 있어요. 참고로 일단 알아두시고. EBS에 실려있지 않은 부분을 인용을 해서 선생님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본 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문제로 일단 가볼게요. 문제로 가시면은 7번 문제 보시면 여기 출처를 밝혀놨는데 모델을 밝혀놨는데 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41번 유형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6평에 나왔던 문제 유형인데 지문 구성을 잘 봐야 돼. 고전 소설은 한 작품만 연계 작품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두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 원 텍스트가 있고, 그죠? 당시에 만들어졌던 작품 고전 소설 한 편에 후대에 각색이 된 시나리오나 희곡이 한 쌍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뿌리, 다른 작품.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도 가능한가 하면은 서로 다른 작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예전에 보면은 현대 소설 하나와 고전 소설 하나가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박경리 선생의 시장과 전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현대 소설 하나랑 그리고 고전 소설 박시전이랑 현대 소설, 고전 소설 한 편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경험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가의 고전 소설 한 편, 나의 또 다른 고전 소설 한 편을 넣어본 겁니다. 내용이 흡사흡사 알겠죠? 졸라 비슷해. 그냥 가를 정리해 드렸고요. 7번 문제 푼 다음에 나로 돌아올게요. 자, 7번 문제 여러분들이 적어내신 자 5회 시바문에 이선지 설명 장난 아니게 원혜영. 자, 원영이가 고생해 주셨는데 7번에서는 1번하고 2번을 질문해 줬습니다. 이제 페이크에 걸려드신 거죠. 1번 선지 보시면은 가려내어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손옥과 가짜 손옥을 가려내었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가려내어 X 하셔야 돼요. 가려내지 못했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지문으로 가시면 자, 가의 중략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가의 중략 앞부분으로 가시면은 정확히 나왔죠. 이렇게 못하고 짱구분이 정신 차리시고요. 숙제 잘하고 있나? 질문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어디로 가시냐면 중략이 여기 있어요. 중략 부분 줄거리 보이죠?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위로 10줄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진가라고 읽으면 안 돼요. 진가를 분변치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어가 누구죠? 부사. 부사는 진짜와 가짜를 이 말이에요. 진가가 무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어? 진짜와 가짜를 변별하지 못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쵸? 예, 에라 모르겠다예요. 그러니까 이쪽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저쪽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게 균형을 찾는 해결책을 지금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번 선지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렇게 가려냈다. No! 진짜 가짜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2번 선지도 질문하셨는데 이 유교적 위계 질서에다가 괄호 처리.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이 유교적 위계 질서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 칠판 보십니다. 아까 우리 필기한 거 있죠? 칠판 보면은 김씨 그 다음에 손옥 입장에서 어머니 모 이렇게 김씨와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 이제 손옥이 있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 요런 피라미드 형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 피라미드에서 상층에 있는 부모와 그 다음에 이씨 사이의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앞선다,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 상하야 수직이야. 상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그래서 거기에 기대어서 특정 인물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지문으로 가봐. 가면은 부사가 말하기를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자 일단 먼저 여기에다가 밑줄 그어 보세요. 구고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가의 두 번째 줄이에요. 자, 가의 두 번째 줄에 구고가 뭐라고 그랬죠? 시부모가 다 분명한 자식이라 하거늘. 이게 이제 근거야. 그리고 또 밑줄 그어 볼게요. 세 줄 아래로 내려오시면은 자, 구고의 뜻을 거역지 말라 밑줄. 오케이? 이게 바로 그 위계 질서, 유교적인 위계 질서. 어떤 질서? 부모와 자식, 시부모와 며느리. 오케이? 그 유교적 위계 질서, 상하 관계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거역하지 말아라. 오케이? 그래서 근거는 뭐죠? 이 사람의 주장의 근거는 구고가 야 시부모가 다 자기 아들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진짜라는데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번 선지도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특정 인물은 누구겠어요? 이씨가 되겠죠.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7번은 정리가 됐고요. 8번은 깨끗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정답이 정답인 이유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8번. 이건 선생님이 이제 특별히 공을 들였는데 문제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잘 만들었다, 만족스럽다 싶은 문제도 있거든요. 얘가 딱 그런 문제예요. 이때 21학년도 6평 42번 문제가 좀 독특했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로 돼 있어요. 그쵸? 이런 형식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기 안에 송사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쭉 읊은 다음에 유사한 점과 차이점, 이게 당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송사소설이라는 키워드만 선생님이 이제 바꿔가지고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A와 관련된 거 해혹이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해혹이 뭐죠? 해소하다, 의혹을 이렇게 이제 소자하고 의자를 각각 써보는 거야. 어디 보고 있니? A. 자, 학생 1 해혹 할 때 해소하다, 의혹을 이렇게 의심을 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처사가 해혹하게 된 것은 자, 칠판 봐. 처사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었지? 처사는 손옥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케이? 손옥의 아버지가 해혹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부정적 인물의 개과천선이라는 송사소설의 결말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자, 해혹한 주체가 처사예요. 근데 부정적 인물의 개과천선, 자, 이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처리하면 여기가
틀린 거죠. 왜냐? 여기는 부정적 인물이 아니에요. 처사는 부정적 인물은 처사가 아니라고. 이 선옥의 친척인 다른 남자가 나쁜 놈이에요. 알겠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김씨는. 그 중략 부분으로 가볼게요. 됐습니까? 네, 지문으로 가셔가지고 중략 부분 줄거리 보시면은 이제 선옥을 찾아낸 오사의 역할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중략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실제로 자잔하고 등장해가지고 의혹을 해소한 주체가 누굽니까? 보니까 며느리였다. 며느리가 앞니에 푸른 점 요거 이제 찾아냈다 이거거든요. 자, 화산 중공기 맨 마지막 줄 가보세요. 맨 마지막 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요거 푸른 점 보이죠? 요거. 가부라고 했는데 이건 가장 집안의 가장을 뜻하는 남편을 말해요. 남편 가장 남편의 앞니에 푸른 점이 있대. 이런 사람 있나? 특이하죠.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고요.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보니까 1번, 3번, 4번, 5번 질문이 많아요. 9번은 좀 잘 이해가 안 되나 봐. 자, 9번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3, 4, 5. 자, 1번 정답인 이유로 가보는데 이거 선생님이 살짝 바꾼 거예요. 발문 자체를. 칠판 봐보세요.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문제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가에서 영향을 받아 나가 창작되었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정해볼 때 쉽게 말하면은 가와 나의 공통점 차이점이 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오케이? 비슷한 게 뭐고 다른 게 뭐냐 이거야. 자, 1번 선지 봅니다. A에서 권력자 앞에서 진실을 향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자, 이 C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리고 당당한에다가 물결표를 한번 해보시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자,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위해 호소하는 백씨. 자, 백씨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이라고 이제 물결표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틀린 거 뭡니까? 결론적으로 유사하다는 게 틀린 거예요. 이 씨와 백 씨는 전혀 달라요. 백 씨는 마이너스 인물이고요. 이 씨는 플러스 인물이에요. 얘 지금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억울하게 죽은 남편 이게 거짓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가를 여기다가 정리했는데 이제 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살짝 지우고요. 자, 나를 정리를 해볼 텐데 요것도 지우고 오른쪽에다 나란히 한번 써볼게. 이따가 또 나올지도 모르니까. 자, 나를 정리하는데 유연전이죠. 유연전에서 보니까 형하고 동생 사이 관계가 있어요. 자, 형의 이름은 뭐라고 나왔죠? 형의 이름은 유유라고 나왔어요. 형의 이름은 유유야. 이름부터가 뭐야? 유유. 눈물 흘리는 느낌이에요. 유유 억울해요. 유유 떠나갈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유유는 부정적 뉘앙스가 잔뜩 나오잖아요. 형이 유유고 동생이 유연이야.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게요. 유유라고 왼쪽에 쓰시고 오른쪽에 유연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형제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를 이렇게 가족관계도 그려보시고 유유의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연의 아내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니까 형의 아내는 백씨고요. 그 다음에 동생의 아내는 이제 이씨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씨 겹치죠. 자, 그런데 이제 빨간 펜으로 표시하는 거야. 백씨 위에다가 마이너스, 이씨 위에다가 플러스 딱 하는 거예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요? 유유가 가출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유유가 이렇게 말 그대로 가출을 합니다. 가출. 뭐하고 비슷해? 화산운동기에서 손욱이 가출하는 것과 비슷해요. 남편이 희한하지. 어떻게 유교살인데 남편이 가출을 해? 너네 아빠 가출하신 적 있니? 없지?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죠. 가출했다가 돌아와요. 이런 구조야. 가출했다가 귀가하는 구조인데 가출한 이유가 좀 재밌어요. 여기는 아까 뭐였지?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어요. 오해한 거죠? 여기는 뭐냐면 아빠한테 반항심을 가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 때문에 가출을 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유가 아이가 3년 동안 없었어요. 아이가 3년 동안 없는 바람에 야 너 왜 아이를 낳지 않냐? 마누라가 결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냐? 소박 맞은 거 아니냐? 왜 아내한테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얘를 안 낳아도 죄예요. 왜 그럴까요? 유교 사회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가장이라는 게 있잖아. 나라의 임금, 가정의 가장.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근데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다는 거는 불효거든요. 얘를 안 낳아도 나쁜, 지금 선생님은 천하의 죄인이에요. 빨리 슬기 만나야 돼요. 내 안 낳아도 이렇게 슬기 예의해야 됩니다. 그럼 장명도 해놨습니다. 아이 이름도 지어놨다고요. 이 새끼들 봐. 그 글자 연결하는 거 봐. 야! 그러지 마. 광기?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나는 지금 광슬이. 뭐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있어. 광슬이? 스리스리 광슬이 어때요? 서인모. 자, 닥쳐. 무슨 개소리야. 갑자기. 자, 아무튼. 자, 이 친구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결혼도 못해봤는데 아프시고. 결혼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백씨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쫓은 느낌으로 데리고 살긴 하는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아빠가 좀 싫은 소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힝! 아빠는 내 맘도 몰라주고, 힝!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유유. 알겠죠?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힝 그러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힝. 뭐 이래? 그게 졸라 무서워 얘기가 지금 이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애가 이 백씨가 나쁜 여자라고 했잖아요. 백씨가 나쁜 여자야. 유유가 가출을 했는데 가출하고 말고 나머지 이 집의 재산을 몽땅 다 독차지하고 싶은 거야. 가짜를 내려오는 거지 가짜를. 그래서 백씨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시고요. 백씨가 가짜를 내려오는 건데 다른 일당들과 모의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가짜 이름이 나오죠. 가짜 이름이 나오죠. 그 가짜에 첩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짜를 데려와가지고 소송전을 벌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다시 여의치 않으니까 유연을 고소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죄는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갑자기 살인죄? 여기서 살인죄가 왜 나와? 얘가 가짜라는 게 들통나버려요. 그래서 얘가 주랭랑을 놓거든요. 도망을 가버려. 여차여차해서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가짜임이 들통나서 도망가버려. 같이 도망갔는데 얘만 잡혀와. 그리고 결국 이제 얘가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이 녀석의 남편의 빈자리를 가짜로 채워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이 수포로 들어갔잖아요. 물거품. 그쵸? 그러니까 이제 2차 작전에 돌입한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유유가 사실은 뭐야? 도망갔는데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동생이 내 남편을 죽였다 라고 고소한 거예요. 이게 2차 작전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가짜를 동원한 소송전. 이게 1차 작전. 그 다음에 살인죄 뒤집어 씌우기 2차 작전. 응? 근데 황당하게도 죽었다라고 하면서 고소까지 했는데 진짜 유유가 돌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사태가 이제 급전환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자, 지문 속으로 가볼게요. 지문 속으로 가서 그 가짜 이름하고 그 다음에 그 채은규 나오죠. 여기 지문 속으로 가보세요. 나의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채은규 보입니까? 여기 나의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채은규 끼우 네 승규냐 은규냐 은규다 은규. 자, 이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첩 이름도 나오는데요. 자, 밑으로 보니까 춘자 들어가는 녀석 찾아볼게요.
춘수. 이게 촌스러워. 이런 이름이 촌스러운 거죠. 춘수. 춘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가짜는 채은규였어요. 채은규. 이렇게 써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이제 가하고 나가 되게 비슷해 지금. 되게 비슷하다고. 근데 다른 점도 분명히 있죠. 얘는 도망갔는데 가짜는 도망갔는데 여기는 도망가는 사실이 안 나오고 뭐 이런 차이가 디테일하게 있거든요. 문제로 가볼게요. 자,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1번부터 설명하는 것인데요. 방금 줄거리 얘기했듯이, 그죠? 백신은 나쁜 여자고요. 유사한 태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씨는 당당해요. 근데 백신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틀린 것이고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꾸며낸 말이기 때문에 당당하다, 진실을 향한 당당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X거든요. 자, 그리고 A를 다시 가볼게요. 그럼 A로 가보시고요. 자, 앞 페이지에 A로 가보시면은 매우 당당하죠. 보면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자, 하늘이 보고 살피시오니 막 이러잖아요. 응? A입니다. A. 자, A 보고 있어요. A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A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 하늘이 부보 살피시오니 그러잖아요. 나는 너무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너무 당당하고 하늘이 부보 살피시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제발 좀 판결을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호칭 잘 보시고 이건 지금 이 씨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거 또 선지에 나오는데 정절에다가 다시 네모 하나 해놓을게요.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 이렇게 신의 정절을 밝히게 하소서. 정절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 나와요. 자, 그러면 선지로 가서 1번 끝났고 2번 지나서 3번 가겠습니다. 3번 질문해 주셨는데 자, A에서 자, 3번 갑니다. 이 씨가 강조한 정절 방금 봤죠? 강조했잖아요. 정절을 밝히소서 그랬으니까 정절이라는 문제가 나에서는 제기되지 않으면서 달라진 면모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의 정절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쵸? 다시 지문으로 가서 나 봅니다. 자, 페이지 오른쪽인가 보네요. 그죠? 자, 페이지 오른쪽에 정절이라는 말 아닌가? 뒷부분인가? 자, B로 갑니다. 뭐 이렇게 안 보이냐? 어디니 B? B 어디 갔어? B 체크 안 돼 있니? B 체크 안 돼 있어? B 없어요. B 없어요? 아, 근데 어떻게 풀었어? B가 아예 없죠? 깜짝이야. 오, 소름. 자, 나하고 그냥 비교하는 거죠. B가 아니라 나하고 비교하는 거죠, 나. 자, 아무튼 3번. 자, 나에서는 이 정절이라는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자, 달라진 면모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4번 갑니다. A에서 이 씨가 자신의 판단 근거로 내세운 선욱의 외모상의 특징. 자, 선욱의 외모. 자, 외모 동그라미. 어떤 외모상의 특징이 있었죠? 이 투스, 이에 파란 점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자, 그게 이제 이 씨가 판단 근거로 내세운 거 맞나요? 맞죠? 자, 다음 장 넘겨서 자, 그게 이후 해결에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자, 얘가 지금 귀가를 했는데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고. 신체상의 특징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얘는 있고 쟤는 없을 테니까. 그래서 입 벌려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봤더니 푸른 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뭐예요? 유유의 진술이 결정적이죠. 나로 가볼까요? 이것들이 B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 나예요라고 하면 되는데. 자, 나에서 마지막에 유유가 말하잖아요. 천유유이 아니라 유유입니다. 내가 유유다. 일단 첫 번째. 나의 마지막 미음 찾아보세요. 리을하고 미음 찾아봐. 리을 미음. 자, 리을하고 미음 사이에 리을. 자, 리을 보이니? 리을.
자, 리을에서 두 줄 내려와봐. 그러면 나는 유유다 라고 진짜가 나타나서 자기를 밝히잖아요. 그래서 뭐 척척 막 다 밝히면서 여기 보니까 말했고 대답했고 유심할 여지가 없었고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확실하게 내가 왜 집 나갔냐, 아빠가 미웠어요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잠깐 봐. 여기 진짜 가짜 감별하는 소송전에서 누가 해결사 역할을 했니? 이씨. 여기서 누가 해결사 역할을 했니? 유유. 당사자 본인. 지가 와서 해명을 하잖아요. 나 유유 맞고 여차여차해서 가출했었고 그리고 가족관계상의 모든 의문점들을 다 확인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됐고요. 5번 갑니다. A에서 다수의 인물들에 의해 5번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가짜 선호 2. 자, 이유에 달아나는 모습이 없는 반면 그렇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나에서는 나오죠. 여기 보면 가짜가 춘수라는 첩이 아니 우리 남편은 지금 가짜 유유는 몸이 약해가지고 감옥에는 갈 수 없고 가택연금 해달라, 그냥 일반 가옥에서 감금해달라 했는데 야밤에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얘가 도망갔다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건 지문 보면 확인할 수 있다. 10번. 자, 10번은 자 1번하고 2번 질문을 주셨어요. 10번은 1번하고 2번. 자, 1번. 갈등 양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요. 나에 대해서 21학년도 6평 44번과 같습니다.